자, 명화를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현대미술편 8강 2편 피카소 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피카소는 우리 현대미술 중에서도 특히나 큐비즘, 입체주의 미술의 선구자지요. 저희 교재로는 246페이지 피카소 현대미술의 제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입체주의 큐비즘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 야수주의, 우리 방금 봤던 야수주의 운동과 전후에서 일어난 미술 운동으로 유럽 회화를 르네상스 이후의 사실주의로부터 해방시킨 20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미술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큐비즘 이후로 건축, 조각, 공예 등으로 퍼지면서 국제적인 이제 미술 운동으로 큐비즘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이게 이제 피카소의 자화상이고요. 그는 이제 입체파 운동을 이끌었고요. 그는 워낙 90세까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또 이제 피카소는 분석적 입체파 운동, 1912년엔 종합적 입체파 운동, 그 다음에 91년 전 생애 동안 80여 년을 미술에 바쳤기 때문에 회화, 조각, 소묘, 도자기, 시 등 무수한 작품을 남겼고 무수한 스캔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게 이제 초창기의 피카소의 초창기 작품입니다. 저희에도 보면은 247페이지에 보면은 청색 시대하고 나옵니다. 이 피카소가 보여준 최초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의 혈통이 얻어진 것인데요. 청색시대란 명칭은 피카소가 차가운 인디고와 코발트 블루를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맹인 거지와 방랑자만을 그렸던 시기로 그 자신도 굉장히 우울한 시기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피카소는 이제 시대마다 작품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청색시대 끝에쯤에 그렸던 작품인데, 다림질하는 여인이라고 제가 이제 뉴욕 근대미술관에서 찍어온 작품인데요. 실제로는 되게 이 작품은 에서부터 벌써 시점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피카소의 눈의 시점하고 이 그릇을 보고 있는 시점, 다림질하는 시점이 벌써 이렇게 다른 시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청색 시대에서 장밋빛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부분에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렸고요. 피카소가 작품을 대단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런 노동하는 사람들, 당시 밀레라든가 쿠르베, 드가 등은 이 노동자를 신성하고 뭔가 고결한 영혼으로 그렸다면은 피카소는 있는 그대로 빈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오롯이 투영하는 노동하는 여인을 그렸습니다. 휑한 눈빛, 깡마른 몸,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고독해 보이는 색채, 엘그레코의 그림에서 왠지 보이는 뒤틀린 몸, 신체, 이런 것들이 우울함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밋빛 시대라 그래서 이때는 피카소가 또 연애를 한참 열심히 할 때입니다. 피카소 파리에서 완전히 정착했던 시기이고요. 첫 번째 애인인 페르난도 올리비에를 만남으로써 그의 좌절감이 좀 사라졌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 그는 세련된 장밋빛과 갈색톤으로 어리광대 고개사 같은 서커스 광대를 즐겨 그렸습니다. 장밋빛 시대의 그림들이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것이 그의 특징인데 벌써 이렇게 색채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림도 조금 더 윤기도 나고요. 움직임도 좀 더 세련돼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니그로 시대로 1907년부터 입체주의의 전조를 보이는 작품들인데요. 피카소는 이때 이제 추상적인 아프리카 가면, 피카소하고 마티스가 둘 다 아프리카 가면이라든가 아프리카 미술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었고 수집을 대단히 아프리카 가면을 많이 합니다. 가면의 힘찬 표현을 발견했으며 그 모티브를 자신의 그림에 조합시켰다. 같은 해 획기적인 아비뇽의 아가씨들이 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가면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뉴욕 근대미술관 가서 찍어온 것입니다. 저희 교재 248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쪽에 아비뇽의 아가씨들 작품이 있습니다. 왼쪽에 세 여인에게서는 세잔의 대수욕도의 경향이 다소 보이고, 그러나 오른쪽 두 여인과 정물에서는 입체주의의 신호가 나타난다. 머리는 아프리카 가면 형태로 그려져 있고 몸은 단순화된 평면으로 분할되어 역시 면들로 조합되어 배경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콜라주
콜라주 작품을 합니다. 콜라주라는 말이 이 피카소로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거 콜라주라는 건 파피에콜레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 뭔가 종이를 붙인다. 그래서 이제 붙인다는 용어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 실물, 뭐 신문지나 잡지, 벽지 이런 것들을 직접 붙이고 그런 오브제에다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로 그가 했던 콜라주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콜라주 작품이 매우 흔하지만 이걸 최초로 시도했던 사람도 피카소였습니다. 그런 콜라주 형태가 이렇게 회화로 전향된 작품이 만돌린과 기타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어온 거라서 넣어 봤습니다. 그러한 피카소의 작품 형태가 이제 마지막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이제 회화 경향을 띱니다. 저희 교재 251페이지에 보면 화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뉴욕 근대미술관에 있는데, 종합적 입체주의에서는 강한 색상, 장신적인 형태가 도입되었다. 입체주의 회화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재현적인 면과 추상적인 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파블로 피카소가 이런 이제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여인의 슬픔, 우는 여인은 이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1937년도의 작품입니다. 우는 여인의 작품. 여인, 이게 전쟁으로서 전쟁 시기에 아이를 잃고 우는 여인의 슬픔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얼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시점으로 표현을 했고요. 눈물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듯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아동화 같고 소박하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나 이 작품이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그의 여인 도라 마르를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나중에 게르니카를 그리는데 많이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이게 게르니카인데요. 저희 교재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내란 때 그 독재군주였던 프랑코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이제 그 스페인 북부 지역에 있는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입니다. 저희 광주에 5.18이 있듯이요. 그래서 이 민간인 학살을 붕괴해서 피카소가 붓을 통해서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표현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입체파의 특징을 살렸으며 전쟁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채색 위주의 톤으로 처리했습니다. 작가가 의도한 바는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재 249페이지에도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센터에 이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황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 폭격군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울부짖는 말이 민중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러진 칼을 쥐고 있는 목 잘린 병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소는 파시즘의 상징은 아니나 잔인함과 어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피카소는 이렇게 자기의 글들을 조금씩 남겨놓아 있는데요. 이렇게 부러진 칼을 쥐고 있는 병사의 모습은 패배를 암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피카소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아까 그의 연인인 도라마르가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피카소는 한국에서의 학살인 한국전쟁을 신문 기사에서 보고 이렇게 또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발가벗겨진 모습의 사람들, 꼭 이제 한국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의 전형적인 표현 방법들이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학살하는 군인은 기계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 대 기계의 싸움처럼 보이고 있죠. 청을 겨눈 무장군인들이 있는 구도로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은 스페인 내전을 테마로 한 게르니카와 함께 피에 얼룩진 전쟁과 그 파괴 현장을 그림을 통해서 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기의 라이벌 해가지고 제가 피카소와 마티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으로는 둘 다 기존의 관념의 틀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리려는 몸부림 속에서 작품을 했고요. 그래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를 넘어서 세잔을 넘어서 아프리카를 넘어서 원시미술을 설립하고 자신의 고유한 양식을 확립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의 차이점은 마티스는 색과 빛을 분해하여 자유롭게 재배치해서 색채를 통해서 파격을 추구했다면 피카소는 사물을 분석하고 분해하고 재작업함으로써 형태를 통해서 새로움을 추구했습니다. 자, 둘이 똑같은 시기에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우리 그 피카소는 왠지 그 뽀빠이 같은 어떤 노동자의 표현을 하고 있지요. 둘의 나이 차이가 이미 이제 좀 나기 때문에 12살 마티스가 피카소보다 12살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피카소가 마티스를 존경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렇지만 워낙 피카소가 천재였기 때문에 마티스 또한 피카소에게 굉장히 그 피카소를 좋아하는 표현들을 서신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피카소가 마티스의 이제 작품을 보고, 마티스 아까 댄스라는 그 작품 속에 나오는 무희들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그 미노타우스를 먼저 이렇게 그려서 피카소에게 마티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티스는 이에 대한 응수로 피카소의 상징인 소, 스페인의 상징인 소를 넣어서 미노타우루스에 대한 응수로 이렇게 다시 그려서 보내줍니다. 화가들은 이렇게 멋지게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조각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요. 마티스는 조각을 회화의 연장으로 생각했지만 피카소는 조각 그 자체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카소의 콜라주처럼 입방체처럼 다양하게 사람의 얼굴들을 이렇게 합쳐서 티아레라는 작품을 이제 마티스가 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응수로 피카소가 연의 형상을 마티스가 자신의 큐비즘을 인용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피카소와 미니멀리즘 하는데, 피카소는 이제 미니멀리즘에 대단히 영향을 줍니다. 미니멀리즘,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예술과 문학적 흐름, 최소한의 예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만 남고 형식주의 모더니즘 미학의 최고점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미니멀리즘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단순화된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둘 다 피카소는 미니멀리즘에 영향을 줬고, 우리 이제 마티스는 생면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근데 둘의 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피카소는 이제 워낙 어려서부터 천재였고 아버지도 미술 교사였기 때문에 어떤 미술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고, 마티스는 취미로 하다가 스스로 이제 미술을, 물론 이제 뭐 다양한 화가로부터, 부그로라든가 이런 화가로부터 그림을 배우긴 했지만 스스로 좀 터득한 부분이 많습니다. 마티스는 정장 차림으로 작업을 했고 낮에 주로 작업을 했다면 피카소는 작업복 차림으로 밤에 주로 작업을 하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티스는 색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대상을 단순화하고 구성적이고 이성적인 표현을 했다면, 우리 피카소는 형태 중심, 분석적이고 에로틱한 작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에 두 사람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났던 시점은 대단한 콜렉터, 미국의 여류 작가이자 대단한 콜렉터인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사람의 초대를 받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티스가 직관과 감성으로 그렸다면 피카소는 날카로운 지성을 통해서 비판과 분석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티스는 어떤 생굴을 그린다면은 마티스는 생굴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생굴이 인간으로 하여금 식욕을 돋게 하는 그 순간의 느낌, 이것을 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피카소는 생굴에서 보여주는 어떤 대상을 분석해서 암호나 운율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로 자기만의 표현 방법을 바꾸고요. 실제를 떠나서 자기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그렸습니다. 이 둘은 런던 미술관에서 2인전을 가졌었고요. 이제 마티스가 먼저 이제 생을 떠나죠. 그 피카소는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기의 두 사람은 라이벌이자 두 사람의 회화에 있어서 본다는 것의 의미를 다양하게 이제 갖고 있는데요. 둘 다 본다는 것은 빛의 자극을 수용함과 동시에 인식함을 뜻하고, 그것은 지각작용의 지적인 질서, 그 다음에 현상의 형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같다라는 다빈치의 그러한 회화론을 그들은 받아들여서 작품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대미술의 태동을 한번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미술의 진행 과정에서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통해서 좀 더 현대미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대미술의 시작, 마티스하고 이제 피카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